누군가 차량을 고장내. 엔진은 정직했지만 흔적은 그렇지 않았다. 차도유는 시동을 끄는 순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고장이 아니었다. 사고도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긴 아주 작은 어긋남이었다. 볼트 하나, 배선각도 하나, 정비 기록에 남지 않는 미세한 차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귀와 손끝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긋남은 점점 같은 지점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 차는 고쳐지는 게 아니라 계속 건드려지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어쩌면 이 건물 안에 있는 누군가일지도 몰랐다. 차도유는 처음으로 엔진보다 사람을 의심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몰랐다. 이 차를 고치기 시작한 날부터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다는 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사연을 리뷰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감동이 살아있는 방향으로 각색하고 AI로 자연스럽게 다듬어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로 만들어드립니다. 익명은 철저히 보호되며 사연의 본질은 훼손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도 특별한 이야기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반 도유는 카센터 셔터를 올렸습니다. 낡은 철제 셔터가 덜컹거리며 올라가는 소리가 아직 잠든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도유는 이미 익숙했습니다. 이 시간, 이 추위, 이 고요함, 모두 그의 일상이었으니까요. 손에는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손톱 밑까지 파고든 검은 얼룩. 도유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23의 손치곤 너무 거칠었죠. 하지만 이 손이 그를 먹여 살렸습니다. 낡은 점퍼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도유는 작업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세워진 폐차 직전의 경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제 저녁 늦게 들어온 차였습니다. 배달 기사분이 울상으로 끌고 왔던 차. 시동이 안 걸려요. 아침에 배달 나가야 하는데라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유는 차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어봤어요. 끼익, 컥컥컥. 엔진이 힘없이 헛바퀴를 돌다 멈췄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배터리를 의심하거나 점화 플러그를 먼저 확인하겠죠. 하지만 도유는 달랐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동을 걸었어요. 이번엔 소리에만 집중했습니다. 끼익, 컥, 컥컥, 쉬익. 엔진이 돌아가려다 멈추는 그 짧은 순간의 소리.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소리. 연료가 분사되지 못하고 막히는 듯한 그 미세한 진동. 도윤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연료 분사 문제네요. 그는 공구함을 열고 렌치를 꺼냈습니다. 연료 라인을 확인하기 위해 후드를 열었어요. 차가운 금속 표면에 손을 대자 엔진의 온도가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윤은 연료 필터 쪽을 살펴봤어요. 과연 필터가 막혀 있었습니다. 오래된 불순물이 쌓여서 연료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역시 그랬구나. 도윤은 필터를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어요. 마치 자신의 몸을 만지듯 자연스러웠죠. 15분 후 도윤은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엔진이 경쾌하게 살아났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도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좋아, 이제 달릴 수 있겠어. 아침 8시 카센터 사장이 출근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다부진 체격,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사장은 이미 수리가 끝난 경차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벌써 끝냈어? 네,
연료 분사 라인 막혀서 그랬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점화 플러그는 확인 안 했어? 소리 들어보니까 플러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엔진이 공기는 삼키는데 연료가 안 들어가는 소리였거든요. 사장은 잠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시동을 걸어보고 나서는 그 표정이 감탄으로 바뀌었죠. 너 정말 귀가 좋구나. 나도 30년 넘게 이 일했는데 소리만 듣고 이렇게 정확히 맞추는 애는 처음이야. 도윤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정비는 공부보다 귀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오후 택시 기사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브레이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밟을 때마다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드는데. 도윤은 시험 주행을 해봤어요.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 그는 곧바로 원인을 찾았습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불균등하게 달아서 생긴 문제였어요. 저녁 무렵엔 소형 화물차가 들어왔습니다. 엔진에서 이상한 소음이 난다며 불안해하는 사장님. 도윤은 후드를 열고 엔진 소리를 들었습니다. 딱딱딱, 규칙적이지만 미세하게 어긋나는 소리. 벨트 장력이 약해졌네요. 조만간 끊어질 수 있으니 교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그들의 걱정을 하나씩 덜어줬어요. 돈 없는 손님에겐 재활용 부품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주고 급한 손님에겐 임시 조치라도 해서 보냈습니다. 그의 손에선 기적이 일어났어요. 밤 10시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미 퇴근했고 작업장엔 그만 남았어요. 도윤은 구석에 놓인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낡은 디지털 녹음기. 그는 오늘 수리한 차들의 엔진 소리를 녹음해뒀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부르릉, 컥컥, 끼익, 위잉. 각기 다른 엔진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도윤은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각 엔진의 상태가, 문제가, 해결책이 소리 속에 담겨 있었죠. 이 소리는 밸브 타이밍이 조금 늦어.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혼자만의 공부였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들을 스스로 깨우치는 시간. 그는 고아원을 떠나온 후 줄곧 혼자였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물어볼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차들이 말하는 소리에.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도윤은 녹음기를 껐습니다. 작업복을 벗고 낡은 가방을 메고 카센터를 나섰어요. 셔터를 내리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내일도 달리자. 도윤은 작게 중얼거리며 골목을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단단해 보였어요. 엔진 소리를 듣는 아이. 세상이 버린 아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아이. 그가 내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도윤은 작업장 안에서 오일 교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셔터에 부딪히며 경쾌한 리듬을 만들어냈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낮고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카센터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셔터 밖으로 보이는 차량.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차체, 흠 하나 없는 외관. 이 동네에선 보기 드문 차였어요. 차에서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말끔한 정장,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운전기사였어요. 그는 우산을 펼쳐들고 카센터로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급하게 차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정중했습니다. 도윤은 손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문제인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공식센터에서는 정상이라고 했는데 운전하다 보면 미묘하게 불편한 게 있어서요. 도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그의 어깨를 적셨어요. 세단 앞에 섰을 때 도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고급스러웠어요. 이런 차는 처음 만져보는 거였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도윤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가죽 시트의 감촉이 낯설었어요. 부드럽고 포근했죠. 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웅. 엔진이 조용히 깨어났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일반 차량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숙함이었죠.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엔진 소리, 진동, 공조장치의 작동음. 모든 소리가 완벽하게 조율된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네.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미묘하게 어긋나는 느낌.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한 악기만 박자가 살짝 늦는 것 같은 위화감이었어요. 그는 엑셀을 살짝 밟아봤습니다. RPM이 올라가는 순간 도윤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진동 주기가 불균형하네요. 도윤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운전기사가 다가왔어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엔진 마운트 쪽 진동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공식 센터에서 정상이라고 했다고요? 네, 2번이나 갔는데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데이터상으론 정상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운전하면 느껴지는 거죠. 엔진 회전이 특정 구간에서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장거리 운전하시면 피로도가 높으실 거예요. 운전기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요. 정확히 그겁니다. 어떻게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도윤은 공구함을 가져왔습니다. 비를 맞으며 차량 하부를 확인했어요. 엔진 마운트 볼트의 토크를 점검하고 진동 흡수 고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도윤은 미세한 조정을 마쳤습니다. 다시 시동 걸어보세요. 운전기사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부웅. 이번엔 달랐습니다. 엔진 소리가 더 부드러워졌어요. 진동이 확연히 줄어들었죠. 운전기사는 잠시 핸들을 잡고 있다가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르네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도윤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간단한 조정이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때였어요. 뒷좌석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뒷좌석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는 걸 알아챘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회색 양복, 은퇴 안경, 날카로운 눈빛이 도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윤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시선이 무거웠습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왠지 모를 압박감이 느껴졌죠. 수고하셨습니다. 운전기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도윤은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간단한 작업이었어요. 3만 원만 주세요. 아닙니다. 받으세요. 봉투가 두툼했습니다. 도윤은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운전기사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죠. 감사합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윤은 그 차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뒷좌석 노인의 날카로운 시선이 아직도 등 뒤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작업장으로 돌아온 도윤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누구 차였어, 저거? 모르겠습니다. 그냥 고급 세단이었는데. 뒷좌석에 사람 탄 거 봤어? 네, 노인분이 계셨는데요. 사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운전기사 딸린 차에 뒷좌석 노인이면 보통 사람은 아니겠지. 너 괜히 나섰다가 탈 나는 거 아니야? 도윤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그냥 차 고쳤을 뿐인데요. 세상에 공짜 없어. 조심해. 사장의 말이 도윤의 가슴에 무겁게 남았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검은 세단은 이미 시야에서 사라졌죠. 괜히 나섰나?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50만 원이 손에 쥐어져 있었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뒷좌석 노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날카롭고 깊은 시선, 마치 도윤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차 고친 거야. 별일 없을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작업장을 가득 채웠어요. 도윤은 다시 일로 돌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그가 알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가. 사흘 후 그 차가 다시 왔습니다. 도윤은 엔진룸을 정리하다가 익숙한 엔진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검은색 세단. 똑같은 차였습니다. 같은 운전기사가 내렸어요. 또 뵙네요. 운전기사의 얼굴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윤은 공구를 내려놓고 다가갔어요. 무슨 증상인데요? 이번엔 브레이크가 좀 이상합니다. 밟을 때 반응이 늦는 느낌이에요. 도윤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밟아봤어요. 확실히 지난번과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브레이크의 압력 문제처럼 보였어요. 그는 차에서 내려 하부를 확인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 점검해 볼게요. 작업을 시작한 도윤은 문득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이 차 관리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고급 차량답게 정기적으로 정비를 받은 흔적이 역력했죠. 그런데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고급 차량인데 자꾸 이러시면 공식 센터에 클레임 넣어 보시는 게. 아닙니다. 공식 센터에서는 계속 정상이라고만 합니다. 도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맞지 않았어요. 공식 센터에서 정상이라는 차가 사흘 만에 다른 문제로 돌아온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차가 또 왔어요. 이번엔 에어컨에서 이상한 소음이 난다는 거였습니다. 도윤은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차 얼마나 오래 타셨어요? 2년 정도 됐습니다. 정기 점검은 잘 받으시죠? 물론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공식 센터에서 점검받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에어컨 필터를 확인하다가 그는 멈칫했어요. 필터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어요. 한 달 전에 교체한 필터치고는 먼지가 거의 없었죠. 최근에 필터 교체하셨나요? 한 달 전에 했습니다. 한 달 전이면 먼지가 어느 정도 쌓여야 정상이었습니다. 도윤은 필터를 자세히 살폈어요. 그리고 미세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필터 테두리에 손자국 같은 게 남아 있었어요. 최근에 누군가 만진 흔적이었죠. 도윤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는 차량 하부를 더 자세히 점검했습니다. 배선을 따라가다가 설명할 수 없는 흔적을 발견했어요. 이건 공식 정비 기록에 없는 배선 작업 흔적이었습니다. 너무 깔끔해서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도윤의 숙련된 눈은 놓치지 않았어요. 누군가 이 차를 만졌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도윤은 등에서 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 차, 뭔가 이상합니다. 운전기사가 다가왔어요.
뭐가 이상한데요? 정비 기록과 맞지 않는 작업 흔적이 있습니다. 공식 센터에서 안암 배선 작업이 있어요. 운전기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럴 리가. 이 차는 항상 공식 센터에서만 관리합니다. 근데 이 흔적은 최근 거예요. 한두 주 전쯤. 침묵이 흘렀습니다. 운전기사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도윤은 그 표정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불안, 공포,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 혹시 다른 곳에서 작업 받으신 적 있나요? 아닙니다. 절대 없습니다.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너무 단호했어요. 오히려 그게 이상했죠.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작업을 마친 후 도윤은 사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차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 자꾸 다른 증상으로 오는데 매번 정비 기록이랑 안 맞는 흔적이 있어요. 누군가 이 차를 따로 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장은 도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도윤아, 괜히 깊이 보지 마. 우리는 고치는 사람이야. 왜 고장 났는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어. 하지만, 야, 저번에도 말했잖아. 저런 차 타는 사람들은 우리랑 세계가 달라. 거기 일에 끼어들면 우리만 다쳐. 알겠어? 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차의 이미지가 계속 돌았어요. 매번 다른 증상, 하지만 공통된 패턴. 누군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운전자보다 먼저 피곤해한다.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차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차는 모든 걸 기록합니다. 엔진 소리에, 타이어 마모에, 브레이크 패드에, 배선의 흔적에 모든 게 남아 있었죠. 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차가 방문했던 날짜와 증상을 적기 시작했어요. 패턴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진동 불균형, 두 번째 브레이크 반응 저하, 세 번째 에어컨 소음. 겉보기엔 연관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느꼈어요.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누군가 이 차를, 아니, 이 차에 탄 사람을 노리고 있다는 걸. 내가 너무 깊이 보는 건가.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정비사로서의 직감이 계속 경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비 문제가 아니라고.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어요. 도윤은 불안한 마음으로 노트를 덮었습니다. 내일 그 차가 또 온다면 그때는 제대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일주일 후 그 차가 네 번째로 왔습니다. 도윤은 이번엔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내리기도 전에 공구함을 들고 나갔습니다. 오늘은 제가 꼼꼼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수고스럽습니다.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도윤은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도 뭔가 느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도윤은 차량을 리프트에 올렸습니다. 하부를 정밀하게 살펴볼 생각이었어요. 차가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그의 심장도 빨리 뛰었습니다. 리프트가 멈췄습니다. 도윤은 손전등을 켜고 차 밑으로 들어갔어요. 배선을 하나하나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연료 라인, 브레이크 라인, 전기 배선, 모든 걸 확인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연료 탱크 근처, 셋이 안쪽 깊숙한 곳에 이상한 게 보였어요. 작은 상자 모양의 장치였습니다.
손가락 2마디 정도 크기. 검은색이라 눈에 잘 띄지 않았죠.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장치는 정교하게 배선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차량 전기 시스템에 물려 있었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장치를 살펴봤습니다. 표면에 아무 표시도 없었어요. 제조사 로고도 모델명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위치 추적 장치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고급 차량엔 보안용으로 종종 달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아니었어요. 배선 연결 방식이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위치만 추적하는 게 아니었어요. 도윤은 장치 주변의 배선을 따라가 봤습니다. 엔진 제어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센서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센서가 아니야. 도윤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장치는 차량의 주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엔진도 브레이크도 제어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은 장치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여러 각도에서 찍었습니다. 배선 연결 상태도 모두 기록했어요. 리프트에서 내려온 도윤은 운행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량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꺼냈어요. 도윤은 그걸 보며 장치 작동 시간과 대조했습니다. 맞아떨어졌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차량에 미세한 오류가 3번 발생했어요. 엔진 RPM 이상, 브레이크 압력 변화, 공조 시스템 오작동, 모두 그 장치가 작동한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이게 원인이었어.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차를 조작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내부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 공식 센터에서 정비받을 때 아니면 주차되어 있을 때 누군가 이 장치를 달았습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였습니다. 도윤은 고민에 빠졌어요. 회장 측에 보고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장치만 떼어내고 모른 척해야 할까? 정비사가 어디까지 봐야 하는 거지? 도윤은 작업장 구석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비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뒷좌석에 놓인 그 날카로운 눈빛의 주인. 누군가 그를 노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운전기사를 조용히 불렀어요. 잠깐 이리 좀 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차 밑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보이는 장치, 원래 있던 거 아닙니다. 운전기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누군가 설치한 겁니다. 차량 제어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게 무슨...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차 밑을 들여다봤어요. 장치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언제부터? 최소 2주 전부터는 있었을 겁니다. 제가 처음 이 차 본 게 1달 전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위치가 너무 은밀해서. 운전기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지금 바로 보고해야 합니다. 누구한테요? 보안팀입니다. 1시간 후 3명의 남자가 카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정장 차림, 날카로운 눈빛, 보안팀이었어요. 그들은 도윤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도윤은 발견 과정을 설명했어요. 사진을 보여주고 장치의 위치를 안내했습니다. 보안팀은 장치를 분해하지 않고 그대로 사진만 찍었어요. 증거 보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차 언제부터 이상했습니까? 1달 전쯤부터요. 제가 처음 본 게 그때였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정비 문제인 줄 알았어요. 오늘 이 장치를 발견하고서야.
보안팀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도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당신 이름이 차도윤입니다. 직업은 정비사입니다. 정비사가 이런 걸 찾아낸다는 게 쉽지 않은데 도윤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귀가 좋아서요. 차가 이상하면 들립니다. 보안팀은 차량을 견인해 갔습니다. 도윤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언제든 연락할 수 있으니 연락처를 남기라고 했습니다. 차가 떠난 후 카센터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장이 도윤 옆에 섰어요. 결국 끼어들었구나. 죄송합니다. 미안해할 일은 아니야. 근데 도윤아, 조심해. 이제 넌 그쪽 사람들 눈에 띄었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도윤은 창밖을 계속 쳐다봤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차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차가 말하는 걸 들었고 그걸 전달했을 뿐이었어요. 정비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도윤은 잠들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평소처럼 카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죠. 아침 8시 택시가 한 대 들어왔고 점심 무렵엔 경차 2대가 왔습니다. 도윤은 묵묵히 일했어요. 오후 3시쯤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도윤은 기름 묻은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차도윤 씨입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보안팀에서 왔던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 되십니까? 잠깐 뵙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신데요? 전화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카센터로 찾아가도 될까요? 도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30분 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카센터 앞에 섰습니다. 보안팀 리더가 내렸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도윤은 그를 작업장 구석으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직원들 귀에 들리지 않는 곳이었어요. 보안팀 리더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제요? 어제 저녁입니다. 차량 이용 후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요.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안팀 리더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언론에는 건강 이상으로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회장님 혈액에서 이상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미량이라 치명적이진 않았지만 분명 외부에서 유입된 겁니다.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독극물인가요? 정확히는 특정 화학 물질입니다. 장시간 노출되면 어지러움과 호흡 곤란을 일으킵니다. 차도윤 씨, 혹시 그 차량에서 이상한 걸 더 발견한 적 있습니까? 도윤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난주 에어컨 점검할 때 필터가 이상하게 깨끗했던 것, 그리고 손자국 같은 흔적. 공조장치. 뭐라고요? 공조장치 필터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난주에 점검했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깨끗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최근에 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보안팀 리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차량은 우리 쪽에서 보관 중입니다. 지금 당장 가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갈 수 있습니다. 도윤은 사장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보안팀 리더가 운전을 했어요.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의 큰 건물로 향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그 검은 세단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차가 누군가를 죽이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열어드릴까요? 네. 도윤은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후드를 열고 공조장치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필터를 분리했습니다. 겉보기엔 깨끗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필터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미세한 얼룩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먼지와는 다른 색깔이었어요. 희끄무레한 흔적. 도윤은 손가락으로 살짝 문질러 봤습니다. 이거 뭔가 묻어 있어요. 보안팀 리더가 다가왔습니다. 뭐가 묻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먼지는 아니에요. 화학 물질 같아 보입니다. 증거 채취하겠습니다. 보안팀 리더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방호복을 입은 전문가들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필터를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차량 내부 공기도 샘플링했어요. 도윤은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만약 자신이 지난주에 이걸 놓쳤다면, 만약 회장이 그 차를 더 오래 탔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차도윤 씨, 보안팀 리더가 다가왔습니다. 덕분에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당신이 아니었으면 회장님은 더 위험했을 겁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진작 발견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은 정비사일 뿐입니다. 이런 걸 찾아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도윤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가 괜히 봤다면? 내가 너무 깊이 파고든 걸까? 만약 이게 다 착각이라면?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카센터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윤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보안팀 리더가 말했어요. 앞으로 며칠간 조심하십시오. 혹시 모르니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이 뭔가 발견했다는 걸 내부 누군가는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이 당신을 가만 놔둘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윤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를, 왜요? 증인이니까요. 카센터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차에서 내려 작업장으로 걸어가는데 주변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잠깐. 볼일 좀 봤습니다.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문 밖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현관문 잠금 장치를 3번이나 확인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괜한 걱정일까요? 도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저 차를 고쳤을 뿐인데, 그저 이상한 걸 발견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도윤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도윤의 불안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틀 후 보안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3명이었어요. 도윤은 그들을 보자마자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더 심각한 일이 생긴 게 분명했어요. 차도윤 씨, 다시 한번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안팀 리더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일인데요? 차량을 더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당신만이 찾을 수 있는 증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윤은 공구함을 챙겼습니다.
이번엔 사장에게 제대로 말하고 나왔어요. 며칠 걸릴 수도 있습니다. 차량은 여전히 지하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전문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 주변이 하얀 텐트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모든 흔적입니다. 누가 이 차를 만졌는지, 언제 만졌는지, 어떻게 조작했는지, 당신이 볼 수 있는 모든 걸 찾아주십시오. 도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차 앞에 섰어요. 이제 이 차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어요. 누군가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 가장 먼저 타이어를 확인했습니다. 도윤은 각 타이어의 마모 패턴을 자세히 살폈어요. 앞바퀴 왼쪽 마모 방향이 미묘하게 비대칭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주행으로는 생기지 않는 패턴이었어요. 이 차 최근에 급제동 여러 번 했네요. 어떻게 압니까? 타이어 접지면을 보세요. 여기 이 부분에 고무가 한쪽으로 쏠려서 닳았어요.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을 때 생기는 흔적입니다. 도윤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바퀴 모두 같은 패턴이었어요. 최소 서너 번은 급제동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은 브레이크 패드였습니다. 도윤은 바퀴를 분해하고 브레이크를 확인했어요. 패드에 남아있는 분진의 색깔이 달랐습니다. 새 부품으로 교체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브레이크 패드, 최근에 교체했네요. 정비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럼 누군가 기록 없이 교체한 겁니다.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를 왜 몰래 교체했을까요? 혹시 원래 패드에 뭔가 문제를 만들었다가 들킬까봐 바꾼 걸까요? 도윤은 차량 컴퓨터에 접속했습니다. 주행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한 달간의 기록이 쭉 나열됐습니다. 운행거리, 평균 속도, 브레이크 사용 횟수, 엔진 회전수. 데이터를 보던 도윤이 멈칫했습니다. 이거 이상한데. 뭐가요? 지난 2주 전 이날을 보세요. 주행거리가 80km로 기록돼 있어요. 근데 실제 운행 기록은 도윤은 운전기사가 제공한 운행 일지와 대조했습니다. 실제로는 50km밖에 안 갔어요. 30km가 안 맞습니다. 차가 다른 곳을 갔다는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 주차장에서 차를 몰았거나요? 30km면 왕복 1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보안팀 리더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시간에 누가 차를 몰 수 있었을까요? 차 키를 가진 사람이죠. 운전기사 외에는 보안팀이나 정비 담당자나 아니면 도윤은 말을 멈췄습니다. 내부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회장 주변에 누군가, 차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도윤은 계속 차를 분석했습니다. 엔진룸, 트랙션 컨트롤, 배선, 하부 구조. 모든 걸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상한 점들을 찾아냈습니다. 배선 피복에 미세한 긁힌 자국, 볼트의 토크 흔적, 그리스에 묻은 위치. 모두 최근에 누군가 만진 흔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흔적들은 공식 정비 일정과 맞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 차를 적어도 5번 이상 몰래 작업했습니다. 도윤은 정리한 자료를 보안팀에 넘겼어요. 사진과 데이터, 그리고 시간대별 추정. 모든 게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부 접근자만 가능한 조작.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찾아냈습니까? 차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는 사람만 볼 수 있을 뿐이죠. 도윤은 마지막으로 정비 기록을 복사했습니다. USB에 모든 데이터를 저장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이게 사라지면 증거가 없어지니까. 작업을 마친 건 밤 10시였습니다. 도윤은 피곤했지만
동시에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들었어요. 이 증거들이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보안팀이 도윤을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 보안팀 리더가 말했어요.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뭘 찾았는지 이제 그쪽도 알 겁니다. 그쪽이 누구죠?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입니다. 매우 가까운. 도윤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가까운 사람. 회장을 죽이려는 사람이 회장 곁에 있다는 뜻이었어요. 집에 들어간 도윤은 USB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확인했어요. 커튼을 쳤습니다. 문단속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 아니면 바람소리? 도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으로 다가갔어요. 문구멍으로 밖을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파트 복도에, 주차장에,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도윤은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매번 눈을 감으면 그 검은 세단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놓인 그 날카로운 눈빛. 내가 지켜야 해.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이 증거를, 이 진실을, 누군가는 진실을 묻으려 할 겁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차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윤도 거짓말하지 않을 겁니다. 밤은 깊어갔고 도윤은 잠들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요? 도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와도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카센터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셔터를 올리고 작업복을 입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낯선 차 한 대가 카센터 앞에 섰습니다. 은색 세단이었어요. 차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 명품 시계,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차도윤 씨 계십니까? 네, 제가 차도윤인데요.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강민철, 한성그룹 비서실 차장. 처음 뵙겠습니다.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도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성그룹. 그 회장이 속한 그룹이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여기선 좀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도윤은 그를 작업장 구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강민철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차량건으로 수고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정비사분이 이렇게 세심하게 봐주시는 경우가 드문데 정말 대단하시더군요. 칭찬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철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일이죠. 강민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혹시 차량에서 다른 건 발견 못하셨습니까? 다른 거요? 예를 들어 정비 기록이라든가 내부 자료라든가. 도윤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USB, 어젯밤 복사한 정비 기록.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있는 걸까요? 정비 기록은 보안팀에 넘겼습니다. 전부요? 네, 전부요. 강민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말요? 혹시 따로 보관하신 건 없고요? 도윤은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아닙니다. 그냥 확인차 여쭤본 겁니다. 하지만 강민철의 표정은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작업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마치 뭔가를 찾는 것처럼. 차도윤 씨,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비사로서 조언 좀 해주시죠. 만약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 그 문제를 밝히면 누군가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요. 그래도 끝까지 파고드시겠습니까? 도윤은 강민철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차만 봅니다. 정치나 권력은 모릅니다. 현명하시네요. 강민철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소름 돋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는 명함을 한 장 더 꺼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철이 떠난 후 도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저 사람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또 다른 방문객이 왔습니다. 이번엔 3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캐주얼한 복장, 부드러운 인상. 강민철과는 정반대 느낌이었습니다. 차도윤 씨시죠? 저는 한준호라고 합니다. 한성그룹 보안팀 과장입니다. 도윤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보안팀. 지난번에 만났던 사람들과 같은 팀이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혹시 오늘 강민철 차장 만나셨습니까? 도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가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뭐라고 하던가요? 정비 기록을 따로 보관한 게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한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 사람이었구나. 무슨 뜻입니까? 한준호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차도윤 씨, 지금 위험합니다. 강민철, 그 사람이 용의자 중 한 명입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용의자요? 회장님을 해치려 한 사람. 우리가 조사한 결과 강민철이 차량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회장님과 심하게 다퉜다는 정황도 포착됐어요. 왜 회장을? 승진 누락입니다. 강민철은 상무 승진을 기대했는데 회장님께서 거부하셨어요. 그 후로 강민철의 태도가 변했다고 합니다. 도윤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승진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데 왜 저를 찾아온 겁니까? 당신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정말로 따로 보관하신 자료 있습니까?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USB를 말해야 할까? 하지만 한준호도 믿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한준호는 도윤의 눈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거짓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없습니다. 차도윤 씨, 지금 장난할 상황이 아닙니다. 강민철이 당신을 노리고 있어요. 당신이 가진 증거를 없애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까지. 도윤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까지요? 증인을 없애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한준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위험한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우리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한준호가 떠난 후 도윤은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강민철이 범인이라고? 아니면 한준호가 거짓말하는 걸까? 누구를 믿어야 할까? 그날 밤 도윤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잠그고 도윤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작은 장치 안에 진실이 들어 있었어요. 누가 회장을 죽이려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문득 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 누군가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도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 앞에서 멈췄어요. 똑똑똑. 노크 소리. 도윤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노크. 똑똑똑. 도윤은 문구멍으로 밖을 봤습니다. 강민철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뭔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 아니면 차도윤 씨, 나 강민철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문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준호의 번호를 찾았어요. 차도윤 씨,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한 이야기만 하고 가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요? 당신이 가진 거 넘기세요. 그럼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USB에 정비 기록 복사했잖아요. 넘기세요. 지금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윤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위험했어요. 안 넘기면 어쩔 건데요? 넌 그냥 고치기만 하면 됐어. 강민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괜히 나서지 말았어야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도윤은 한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민철이 집 앞에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시 문 밖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경찰 부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발소리. 강민철이 떠나는 소리였어요. 도윤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도망치거나 아니면 끝까지 싸우거나. 도윤은 USB를 꽉 쥐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했으니까요. 강민철이 떠난 지 10분 후 한준호가 도착했습니다. 보안팀 3명과 함께 왔어요. 그들은 복도를 살피고 도윤의 집안을 확인했습니다. 한준호가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십니까?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당신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철이 움직일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네요. 강민철을 확신한 건 오늘 오후부터였습니다. 차량 접근 기록을 다시 분석했는데 결정적 증거를 찾았어요. 무슨 증거요? 한준호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주차장 CCTV 영상이 떠 있었어요. 날짜는 3주 전, 새벽 2시, 한성그룹 지하주차장. 회장의 차 옆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강민철입니다. 영상 속 강민철은 차량 하부로 들어갔어요. 10분 정도 뭔가 작업하더니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며 사라졌어요. 이게 회장님 차에 장치를 설치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공조장치를 조작한 날이죠. 도윤은 화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증거였어요. 명백한 증거. 그럼 왜 진작 체포 안 하셨어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CCTV만으론 법적으로 약해요. 차량 조작의 직접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찾아낸 정비 기록이 중요한 겁니다. USB요? 네. 그 안에 있는 데이터와 CCTV 영상을 조합하면 완벽한 증거가 됩니다. 도윤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넘기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한준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지금 넘기면 안 됩니다. 강민철이 아직 밖에 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닐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강민철은 비서실 차장입니다. 그 위치면 상당한 인맥과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도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경찰과 검찰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어디로 가는데요? 우리 안가로 갑니다. 한성그룹 보안팀 전용 시설이에요. 거기가 가장 안전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USB. 가장 중요한 건 USB였어요. 밤 11시, 도윤은 보안팀 차량에 올랐습니다. 한준호가 옆자리에 앉았어요. 차량 2대가 호위하듯 앞뒤로 따라왔습니다. 긴장 푸세요. 곧 도착합니다. 하지만 도윤은 긴장을 풀 수 없었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차가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밤거리는 한산했어요.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도윤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검은색 SUV 2대. 이상한 속도였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뒤에 도윤이 말하기도 전에 한준호가 외쳤습니다. 속도 높여. 추격당하고 있어. 운전기사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급가속했어요. 하지만 뒤따르던 SUV들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어요. 강민철 쪽 사람들입니다. 한준호가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본부 지원 요청합니다. 현재 위치 강남대로 3거리, 추격 상황. 쾅! 뒤에서 충격이 왔습니다. SUV 한 대가 들이받았어요. 차가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안전벨트에 몸이 잡혔어요. 잡아요. 운전기사가 핸들을 급하게 꺾었습니다. 차가 골목으로 진입했어요. 좁은 길, 양쪽에 주차된 차들, SUV들이 따라왔습니다. 한준호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 지원 요청합니다. 위치는 또 충격. 이번엔 옆에서 왔어요. SUV가 나란히 붙으며 밀어붙였습니다. 차체가 긁히는 소리. 유리창이 금 같어요. USB 어디 있어요? 한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가방을 꽉 안았어요. 여기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차가 큰 길로 나왔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어요. 하지만 운전기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돌진했어요. 클렉션 소리, 급브레이크 소리, 간발의 차이로 사고를 피했습니다. 뒤에서 SUV들도 따라왔어요. 하지만 한 대는 옆에서 달려오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쾅! SUV가 회전하며 멈춰 섰어요. 한 대만 남았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운전기사가 외쳤습니다. 앞에 큰 빌딩이 보였어요. 한성그룹 보안팀 안가. 입구에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차가 빌딩 지하로 진입했습니다. 셔터가 내려왔어요. 쾅! 뒤따르던 SUV가 셔터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셔터는 완전히 닫혔습니다. 도윤은 가빠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한준호가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근데 이게 예상보다 빨리 움직였네요. 강민철, 필사적입니다. 차에서 내린 도윤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한준호가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는 외부인 출입이 불가능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한 방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숙소 같았습니다. 침대, 책상, 화장실. 창문은 없었어요. 여기서 쉬세요. 내일 아침이면 끝납니다. 강민철은요? 곧 체포될 겁니다. 경찰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추격 중 폭력 행사까지 했으니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한준호가 나가려는 순간 도윤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깨어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요.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당신 덕분입니다. 차도윤 씨가 없었다면 회장님은 한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추격전이, 모든 게.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작은 장치. 하지만 이 안에 진실이 들어 있었어요. 누군가는 이걸 없애려 했지만 지켜냈습니다. 다 끝난 거야.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내일 아침 강민철이 체포되고 증거가 제출되고 진실이 밝혀져야 진짜 끝이었습니다. 도윤은 USB를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해냈습니다. 차를 고치는 정비사가 거대한 음모를 막아냈습니다. 새벽 5시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준호였어요. 강민철 체포했습니다. 방금 전에요. 집에서 도주 준비하다 붙잡혔습니다. 도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도윤 씨. 전화를 끊은 도윤은 창문 없는 방 안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끝났어요. 정말로 끝났습니다. 차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결국 밝혀집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다시 카센터로 출근했어요. 평소처럼 셔터를 올리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같은 일상이었지만 도윤 자신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아, 오늘 손님 한 분 오신다. 누구요? 몰라. 한성그룹 쪽에서 연락 왔는데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하더라. 도윤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 그 날카로운 눈빛의 노인. 직접 온다고요? 오전 10시 검은 세단이 카센터 앞에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먼저 내렸어요. 그리고 뒷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은퇴 안경, 회색 양복. 일주일 전보다 안색이 좋아 보였습니다. 회장은 카센터를 둘러보더니 도윤을 향해 걸어왔어요. 차도윤 씨입니까? 네. 네, 맞습니다. 회장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악수였어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도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차를 고쳤을 뿐이에요. 그 차를 고치는 과정에서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그는 도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준호에게 다 들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흔적을 찾아냈는지, 어떻게 증거를 지켜냈는지.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은 잠시 카센터를 둘러봤습니다. 낡은 공구들, 기름때 묻은 바닥, 오래된 차들. 그의 세계와는 너무 다른 곳이었어요.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습니까? 5년쯤 됐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18배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혼자였어요. 쉽지 않았겠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차들이 있었으니까요.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차들이요? 네. 차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거짓말할 때도 있지만 차는 항상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좋았어요. 회장은 한참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차도윤 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제안이요?
제 전용 차량 정비를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윤은 눈이 커졌습니다. 저요? 네. 당신만큼 차를 잘 아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차를 당신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 그냥 카센터 정비사일 뿐인데요. 그래서 더 좋습니다. 화려한 학벌도 거창한 자격증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회장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건넸어요. 이건 감사의 표시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도윤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수표였어요. 금액을 보고 도윤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5천만 원. 이건 너무 많은데요. 당신이 지켜낸 건 제 목숨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죠. 도윤은 봉투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회장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왜입니까? 저는 돈보다 배우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다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독학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더 배우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싶어요. 그게 저한테는 돈보다 소중합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예. 우리 회사에 정비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면서 교육받으십시오. 정식 엔지니어 과정을 밟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전용 차량도 맡아주십시오. 도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했으니까요. 도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뭔가요? 지금처럼 솔직하십시오. 차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말하십시오.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제가 들어야 하는 말을 해주십시오.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모두 제가 듣고 싶은 말만 하죠. 강민철도 그랬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하겠습니다. 차가 말하는 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회장은 다시 한번 악수를 청했습니다. 도윤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더 단단하게 잡았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까? 도윤은 사장을 돌아봤습니다. 사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가야지.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근데 사장님은 걱정 마. 나도 젊었을 때 너처럼 기회 잡았어. 이제 내 차례야. 도윤은 사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정말로요. 그래. 잘하고 와. 그리고 가끔 놀러 와. 회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회장이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거는 순간 도윤은 귀를 기울였어요. 부웅. 깨끗한 엔진 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진동은 없었어요. 차가 건강해졌습니다. 차가 떠나는 걸 바라보며 도윤은 작게 웃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정비사였는데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사장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한다, 도윤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근데 도윤아. 네. 그 돈은 받아. 나중에 후회해. 도윤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회장이 놓고 간 봉투였어요. 그 안에 수표 2억 원. 이걸로 뭘 하죠? 내 미래에 투자해.
공부하는 데 써. 그게 제일 현명한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 말이 맞았어요. 이 돈은 감사의 표시였지만 동시에 도윤의 미래를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작은 고시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까요? 새로운 직장, 새로운 동료들, 새로운 도전. 설레면서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도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차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윤도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마음만 있으면 충분했어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어린 시절 고아원 창문으로 바라보던 그 별들. 이제 그 별들이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도윤은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로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윤은 거울 앞에 섰어요. 새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한성그룹 정비팀 유니폼. 짙은 남색 작업복, 가슴에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차도윤 마이너스 엔지니어. 엔지니어. 도윤은 그 단어를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엔지니어 차도윤. 어색했지만 동시에 뿌듯했어요. 고아원에서 나온 23 청년.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는 청년이 이제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한성그룹 본사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빌딩, 반짝이는 로비, 정장 입은 사람들. 카센터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차도윤 씨 맞으시죠?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저는 정비팀 김서연입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정비실이 펼쳐졌어요. 최신 장비들, 깨끗하게 정돈된 공구들,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정비팀입니다. 회장님과 임원진 차량을 전담해요. 대단하네요. 적응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도윤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회장님 목숨 구한 분이시잖아요. 도윤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차를 고쳤을 뿐이에요. 겸손하시네요. 정비팀장이 도윤을 맞았습니다. 50대 중반, 인자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환영합니다, 차도윤 씨. 저는 팀장 박민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높이 평가하시더군요. 기대하겠습니다. 박 팀장은 도윤에게 작업구역을 안내했어요. 회장 전용 차량이 서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검은 세단. 도윤이 처음 고쳤던 그 차였어요. 이 차가 당신 담당입니다. 회장님께서 당신만 믿으신다고 하셨어요. 도윤은 차에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보닛을 쓰다듬었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 익숙했습니다. 세계가 바뀌어도 차는 여전히 차였어요. 점검 시작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도윤은 후드를 열었습니다. 엔진룸을 살폈어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새 부품들로 교체된 흔적이 보였어요. 강민철이 조작했던 부분들이 모두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웅. 완벽한 소리였어요. 진동도 없고 잡음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이제 괜찮아. 차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어요. 김서연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에요. 차한테 말 거시는 거예요? 도윤은 웃었습니다. 네, 가끔요. 이상하죠?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차들이 말을 하는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도윤은 김서연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하루하루 배워나갔어요.
최신 진단 장비 사용법, 전자 제어 시스템, 하이브리드 엔진 구조,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저녁마다 교육을 받았어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엔지니어 과정이었습니다. 이론 수업, 실습, 자격증 준비.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이제 정비실의 일원이 됐어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회장이 정비실로 내려왔습니다. 모두 긴장했지만 회장은 부드럽게 웃으며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어떻습니까? 적응은 됐습니까? 네, 회장님. 잘 배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제 차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도윤은 차량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회장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도윤의 손놀림, 귀 기울이는 모습, 세심하게 확인하는 태도, 모든 걸 관찰했어요. 문제 없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에요. 역시 당신이 봐주니 마음이 편합니다. 회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차도윤 씨 행복합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행복합니다. 다행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행복해야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겁니다.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실을 선택했어요. 돈도, 지위도, 안전도 아닌 진실을 택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차가 말하는 걸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용기입니다. 회장이 떠난 후 도윤은 차 앞에 섰습니다. 엔진 소리를 들었어요. 부드럽고 안정적인 소리. 더 이상 위험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고치는 건 차만이 아니야.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차를 고치며 자신도 고쳐졌어요. 외로웠던 청년이 이제 동료가 생겼고, 목표가 생겼고, 미래가 생겼습니다. 퇴근길,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석 달 전 이 하늘을 보며 막막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센터 사장이었어요. 도윤아, 잘 지내고 있어? 네, 사장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놀러와. 보고 싶네. 이번 주말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일하지만 뿌리는 잊지 않았어요. 카센터에서 배운 것들, 사장님이 가르쳐 준 것들, 그게 도윤을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도윤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공부를 시작했어요. 내년이면 자격증 시험이었습니다. 정식 엔지니어 자격증. 도윤은 꼭 따고 싶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그 별들. 이제 그 별들이 축하하는 것 같았어요. 해냈어.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아원 출신 청년이 배경 없는 정비사가 이제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도윤은 유니폼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에 이름표. 차도윤 마이너스 엔지니어. 엔진 소리를 듣던 아이가 이제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차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고 용기를 낸 결과였어요. 그리고 이제 도윤의 진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더 많은 차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더 많은 진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자리에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차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도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차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 차도윤도 거짓말하지 않을 것입니다.